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주가를 곤두세우고 있는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FMC 있고 예. 또 8월 미국 소매 판매도 나오게 되고 뭐 GDP의 3분의 2 소비가 차지하니까 이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네. 여기에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열일하느라 바쁘니까 뭐 폭스뉴스에도 출연하고 예. 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그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네. 참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150세까지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예, 무슨 얘기를 한 사람들이고 그쪽은. 네. 그래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다 주말에 또 BOJ까지 있으니까 네. 뭐 이번에야 움직이겠나 하긴 합니다만 BOJ도 결국은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지난 주말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거기서 또 이렇게 세부 항목 중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5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1년 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이번에는 진짜 정말 모처럼 그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는데 네. 알고 보니 반대표가 몇 명 나오는 거예요. 50bp 인하하자고 예. 반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동결하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FMC에서는 드문데 심지어 네. 이제 패드 워치들 가운데는 야 이번에는 아주 혼란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한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데 고용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둔화되는 양상이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둘 사이에서 좀 저울질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방금 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인데 사람들이 높아지는. 생각하기에 1년 예. 후에도 한 연간 4.8% 정도의 인플레이션 아닐까요?라고 다들 짐작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4.5%는 높은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예. 지금 직관적으로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막 내리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은 막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테슬라도 왜 뭔 일로 저러나 싶은데 테슬라는 이따가 하모니 시간에 우리 또 한영희 수석 나오니까 한번 취조를 그러게요.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말 저기 뭐 나스닥은 나스닥이네요. 지난 주말에 다우 뭐 S&P 500, 러셀 2000까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약보합 뭐 다우는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만 그 와중에 나스닥은 플러스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상승세 네. 예. 그 기운이라고 기운. 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더 센 것 같고. 모두 다 해피한 상황이죠. 모두 다 해피.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갈수록 조금 악재들도 남아 있고 통화 수합도 이번에 사실상 미국에서 뭐 거절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예, 예. 지금 아까 그 앞 시간에서 이렇게 글로벌 뭐 이렇게 반도체 막 다뤘었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결코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님 뭐 한 말씀 하고 가시죠. 뭐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왜냐하면 제 주변에 머니쇼 이렇게 애청자 분들 가운데 그 월요일날 나오시는 그분이 있잖아. 그 앵그리버드 이러시면서 상승 요정이 뭐 9월 달에는 조금 뭐 그거 할 수 있다 해갖고 나 싹 정리했더니 막 9월에 날아가네 이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도 저도 원래 좀 좋게 보는 편향은 있는데 네네. 이번에 결정적으로 제가 잘못 본 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네.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생각보다 안 튄다는 게 제가 굉장히 잘못 본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안 튄다니까. 예, 관세발 물가. 그것 때문에 이제 8, 9월 조금 이르게는 뭐 네. 7, 8, 9월 이렇게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 제 시각에서는 지금도 조정장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모든 업종들이 다 떠서 그냥 조정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지난 전주까지 한 최근 한 달 동안은 업종별로 이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굉장히 섞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조정장은 맞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는 거는
지수 자체가 이렇게 계속 글쎄. 예.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틀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을 향한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세고 하반기에 그때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하반기에 굵직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도 아직은 낙관론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좀 섣부른 그 비관론까지는 아니지만 신중론을 말씀을 드려서 본의 아니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드리는 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이제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꼭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라는 것보다는 조금 좀 변동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적극적인 액션은 조금 당분간 예. 취하지 말자. 요 정도.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였던 것 주셔서. 같은데 예. 제 기억에. 네. 꿈보다 해몽.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증시 보면은 여전히 주도주는 AI 관련주인 것 AI 같거든요. 통신 서비스 AI. 예. 지난주 보시면 위클리로 저희가 항상 보는 게 빨간색이 위클리고 파란색이 연초 이후에 각 업종별로 상승률인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지금 거의 한 1, 2주 전 대비 3, 4%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세다는 거고요. 예.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산업재가 이 11개 업종 중에 가장 연초에 상승률이 높았다면 지금 테크하고 통신 서비스, 브로드컴이 통신 서비스 정도에 들어가 있을 네. 거예요. 아, 브로드컴이 그래요? 기염을 토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게 예. 그래서 이제 통신 서비스가 연초 이후에 이 환 감안해서 21% 정도 상승한 거니까 와.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센 게요. 4월 8일 날 그 정말 곤두박질 쳤던 네. 그 저점을 감안하고 그 기간을 포함해서 21% 올랐다.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때부터가 아닌 연초부터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이게 거의 통신 서비스만 한 4, 50% 올랐다는 예, 예. 얘기거든요. 4월 8일 7일 그 무렵부터 따지면 이거보다는 훨씬 네. 연초 이후 4월 8일까지 한 20%, 19점 몇 프로가 빠졌었으니까 여기에 한 19.20%를 더해야 되는 거죠. 네. 오죽하면 제2의 엔비디아 얘기 나오잖아요. 제2의 엔비디아, 예. 브로드컴. 예. 저도 그 정도로 뭐 상승- 제2의 삼양식품도 있는데 뭐 우리 농심. 제2에는 많아요. 한번 해볼 만한 거 많아. 제2에. 아니, 또 브로드컴은 또 그럴 만한 스토리가 뒷받침되니까. 예. 오픈 AI하고 그 AI용 반도체 협업해서 같이 또 하겠다. 뭐 이런 또 이제 AI가 범용화될수록 거기에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제 일천한 지식으로는 그게 브로드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엔비디아가 한참 그 시세 날 때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정도 올랐고 지금 브로드컴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혹시 그게 좀 수치가 계산이 되세요? 어느 정도? 얼뜻 기억은 안 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계산을 안 해서. 예, 예. 근데 지난 2년 동안 브로드컴이 정말 날아갈 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날아갈 때 거의 8배가 상승했어요. 아. 지난 2년 동안 예, 예. 어바웃으로 8배, 800% 맞아요, 상승한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정도의 상승세는 엔비디아도 이제는 마지널 개념으로 네. 상승이 계속 이렇게만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조금 꺾이고 기본적으로 우상향이긴 하는데 꺾이면서 이게 이제 이 범용 반도체에 석권을 했던 게 엔비디아고 네. AI가 이제 계속 범용과 이 보편화될수록 군데군데 쓰이는 앱들이 다양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맞춤형 제작 반도체 AI용 저가 반도체를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브로드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그림이 연출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이 아직은 가격적으로 좀 가벼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8배까지 올라온 건 아니니까.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그 정도까지의 상승은 되겠나? 왜 그러냐면 지난 2분기 EPS 성장률, 분기별 EPS 성장률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1분기 때가 40몇 프로였는데 이게 네. 60%, 50%, 뭐 70% 이렇게 떴으면 그 정도가 추세가 나온다고 할 텐데 네. 살짝 꺾이긴 했어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30%대 후반으로 기억이 납니다. 브로드컴이 지난 2, 4분기 EPS 성장률이 뭐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막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이런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그냥 그냥 그래주얼하게 꾸준하게 가는 이런 패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렇게 상승하는 것이 더 양호한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더 센 거는 이 대표 보시기에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거 금년 들어서도 그렇고 뭐 6월 4일 우리 대선 이후로 따지면 단연 코스피가 세계 1위입니다. 네, 거의 40%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무지막지한 돈을 뿌리겠다. 지금 돈도 많이 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이번 추석에서 뭐 예, 40몇 조인가 40몇 조 또 예. 그럼 그런 돈들이 다 소비자한테 일부 가겠지만 기업들 수혜를 받을 거란 말이죠. 뭐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엄청난 상승세를 살짝 꺾였었던 이 상법 개정안 중에 예. 그
대주주 요건을 뭐 50억에서 20억으로 예. 하다가 지금 50억으로 다시 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모멘텀을 살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제 남은 뭐 연말까지 유동성이 이렇게 마를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뭐 뿌리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늘어날 뭐 것이고, 뿌리겠다고 아예 네. 대놓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호재 중에 하나, 제가 7월 달에 이제 OBBBA 통과했고 5조 원 부채 한도 상향을 했고, 그에 따라서 TGA라고 해서 트레저리 제너럴 예. 어카운트, 그 재무부의 통장 잔고 예. 지금 지난주 후반에 보니까 그때 6,600억 달러까지 늘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6,700억 달러까지 서서히 늘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목표가 8,500억 달러까지 예, 8,000원에서 늘리는 8,500억 달러 예.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한 달 사이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뭐 9월 이번 달에 무슨 세금 거두는 달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 법인세 납부 법인세 기간이죠. 납부. 네.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9월 지나고 10월 이때부터는 TGA가 딱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차면 그때부터 또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네. 그럼 시중의 유동성 자체는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우상향이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보면 이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 FOMC 네. 있는데 앞서 소장님이 이제 뭐 25bp 인하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인데 과연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거고 당연한 거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제각각이라는 엇갈리죠 거죠. 지금. 예. 네. 노동시장만 보면 이건 비컷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고용시장 보면은 근데 그 노동시장도 이따가 언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름 시즈널리티 계절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네네. 막 선생님도 휴가, 그때 그 교사, 공장 예, 예. 곧 개보수 할 때 뭐 이렇게 실업률 잡히는 거. 그래서 다음 달 또는 이제 앞으로 1, 2, 3주 이렇게 가면서 네. 다시 조금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두 번째 또 하나 조금 틀린 예, 거 예. 하나를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 거예요? 관세 물가가 네. 저는 분명히 이게 경제학적으로 봐도 논리로 따져도 분명히 관세가 물가로 전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기업들이 다 떠안게 되면 네네. 기업들의 마진이 계속 축소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그러니까 참 복잡한 건데 OBBA를 통해서 설비 투자 이런 것들 한 방에 비용 처리해주겠다는 거, 감세해 주는 거, 이것 덕분에 이제 버퍼가 생겼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를 소비자 물가로 전이 안 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래도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지만 그 미국의 고가 가구 수입 업체 RH라는 회사에서 네.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좀 안 좋은 실적 발표 가이던스 하면서 분명히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내년으로 갈수록 가속화가 될 거다.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그 CPI 발표된 거 하부 품목에 보면 예. 수입 가구 이쪽이 예. 상당히 좀 높게 나왔거든요. 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가가 저는 한 8, 9월 정도부터 이제 딱 오버슈팅해서 제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전이를 안 시킨다는 건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이 물가 잠재 리스크가 네. 계속 그 루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어쩌면 근데- 잠재적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FOMC에서도 반드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까 뭐 오프닝 멘트 해주신 거 거의 100% 저도 150% 공감하는 게 이 50% 쪽 한 두 명 지난번에 왜 그 보우만이라든가 두 명, 보만이나 네, 월러. 네, 예. 월러 보우만이 뭐 반대표 50bp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식의 표결. 그러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상원에서 인준 끝나면은 미란까지 미란까지 또 나온 스티븐 거죠. 마이런까지 그럼 가세할 수가 세 있는 명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또 이제 분명히 동결 이 방금 좀 지리하게 설명드렸던 물가 우려 때문에 동결하자는 또 표결이 한두 개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사실 점도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네. 이번에 점도표는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하는 조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은 그게 뭐 자기 역할이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그 기자회견 하기 좀 껄끄럽겠다. 어려울 그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자, 근데 저 역시도 제가 뭐 지난주에 모 방송 가서 네. 좀 신랄하게 제롬 파월을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파월을요. 뭐라고 비판하셨는데요? 노동시장을 본인이 보겠다고 했잖아요. 연초부터. 예, 예. 예. 근데 노동시장은 보면 5월부터 실기한 겁니다. 노동시장만 봤을 네. 때는 예. 뭐 붕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 예. 수치적으로는 붕괴가 나오잖아요. 예. 그
경제가 노동시장이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뭐 지켜볼 거야, 데이터 디펜던스 할 거야, 뭐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있을 때까지 할 거야 이러느냔 말이죠. 그렇게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게 총량 개념으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좀 뉴트럴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고용시장만 보면 사실 신기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25bp 스몰컵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자산 시장에 대해서 증시를 비롯한 모든 자산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기본적인 그 전제 하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투자하시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건 없는데 다만 타이밍과 레벨에 따라서 좀 더 마음고생하고 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수익을 나느냐 이런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와 중장기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혹시 단기적으로 그 흔한 말 세론 뉴스, 세론 팩트 그 가능성은요. 막상 금리 인하 해줬는데 시장은 여기서 좀 주춤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별로? 예, 왜냐하면 자료도 갖고 오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패드 컷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아는 인슈런스 컷, 네, 네. 리세션 컷. 근데 네. 이번에는 리세션 컷의 근거는 저는 아직은 못 찾고 있겠습니다. 뭐 고용 시장이 조금 고용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위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결정적으로 실업률이 4.3이잖아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죠. 그럼요. 국가마다 틀리지만 완전 고용을 거의 4.에서 5% 정도 봅니다. 아직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설사 50bp 인하 한다더라도 이거는 리세션 컷은 아니다라고 저는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받아들일 거다. 공사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우리 3주 전에 잭슨홀에서 잘 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전체 발표 내용은 그렇게 비둘기파적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특이한 큐리어스한 밸런스 고용 시장이 요거 네. 하나에 아 그래? 통화 정책 조정할 수 있겠어. 요 한 줄에 그래 그럼 금리 인하겠구나. 그래서 폭등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발표할 때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네. 매파적인 컷을 하는 거냐, 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냐. 근데 비둘기파적 해석은 늘상 그렇지만 절대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물가 우려를 좀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했다가 추후 상황을 보겠어. 뭐 요 정도의 늘 그렇지만 뉴트럴한 스탠스로 인터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말씀 주신 김에 그 PC 물가 지수도 이제 곧 다음 주인가요? 네. 발표가 되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이전에 앞서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좀 낮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CPI, PPI야 뭐 어차피 많이 다루셨을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수출입 물가 발표됩니다. 네. 이게 PC 물가라는 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를 딱 계산을 한꺼번에 해서 네. 나오는 PC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IB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춰요. 네. 지난주에 CPI 같은 경우도 참 골드만삭스 참 대단한 회사인 게 IB면서도 저렇게 네. 데이터의 양이 정확해서 그런지 하여튼 지난주에도 CPI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골드만삭스가 거의 근사하게. 이번에도 골드만삭스가 보는 헤드라인 PC가 먼스온먼스로 0.24, 코어 근원 PC가 0.2 정도 나올 거다. 근데 최하의 경우에 0.3 정도가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나와도 뭐 시장은 그렇게 막 폭락하거나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 수치라는 게 정확하게 딱 소비자, 생산자, 수입 물가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딱 계산을 하거든요. 네. 지금 그거는 어떻습니까? 뭐 유동성 별 걱정 없다 했고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네. 뭐 이거저거 해봐야 뭐 시장에 동성이 둘이 있잖아요. 유동성하고 변동성이. 뭐 시장은 유동성이가 편하고 변동성 싫어하죠. 변동성이는 그 같은 동성이라도 변시성 동성이는 좀 싫어하는데 그 혹시나 변동성을 유발할까봐 하는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괜찮고 그러면 뭐 지난 주말에 시장에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은데 휘치에선가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을 하고 어제 옛날에 그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애들은 또 올려주더만요. 픽스. 많이 바뀌었습니다. 픽스. 그 유동성 말고 이쪽 신용 스프레드가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소장님께서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예, 금리라는 게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예. 환율과 또 금리가. 근데 이 금리 중에 시중금리 중에 회사채의 국채 대비 회사채가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가 발행할 때 얼마의 금리를 더 얹어줘야 네. 투자를 할 거냐 이때 스프레드잖아요.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중에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2.678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요. 그래프 꼭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빨간색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2.78 스프레드인데 지난주 금요일 현재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채보다 2.68%포인트 정도밖에 더 안 높다. 그렇죠. 회사채 발행하는데. 평균이 이게 거의 4~5%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4~5%포인트 정도는 더 줘야 되는데 그래야 평균이. 회사채가 발행이 될까 말까인데. 근데 지금 이게 2.78입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코퍼레이트 인덱스,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본드 스프레드 종합적인 네. 투기, 그러니까 투자 등급 범위 내의 종합적인 스프레드는 0.78밖에 안 됩니다. 거의 국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할 때 훨씬 저리로 할 수 있다. 금융 여건이 네. 굉장히 양호하다는 얘기고. 돈 많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예. 노동시장이 지금 붕괴가 됐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네. 사실 스프레드도 스프레드지만 예.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해고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해고하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그 패드의 컷을 리세션 컷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 근거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네. 기업들이 지금 자금 조달을 할 때 이분 가장 그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하이힐드조차도 최저의 금리만 얹어줘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해먹은 얘기 AI 도입됨으로써 메타가 2022년부터 2024년인가요? 한 2년 동안 AI 덕분에 네. 고용을 25,000명인가를 계속 해고했다는 소식을 연초에 한번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예. 얘기예요. 이게 지금. 조달할 수 있는 여건 굉장히 좋고 네. 금융 여건 굉장히 양호하고 예. 그런데 고용을 줄인다? 그럼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늘어나는 효과인 거잖아요.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네. 효과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좀 하려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체감은 안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채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고. 소비자 예.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지금 소프트 데이터라서. 소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흔들흔들 또 예. 오늘부터 이제 어제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그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지금 미중 예를 들면 네네. 뭐 그 관세 협상 예.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크게 어떤 뭐 브레이크스루가 나올까 싶긴 한데 그걸 여기서 왜또 만 스페인 가서 하고 있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여행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구경도 좀 하고 저도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간 김에 뭐 간 구경도 좀 김에. 하고 하겠죠. 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나오는 이 미시간대 심리지표 이런 것들은 또 확 개선되게 나올 겁니다. 지난 네. 5월 달에 꼭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해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인데 제가 주말에 이렇게 쭉 시장 업데이트하면서 그 유튜브의 썸네일들을 보니까 네. 고용이 망가졌고 스프레드가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끝났고 미국의 경기가 침체다. 이런 식의 해석을 또 해버리더라고요. 아 맞아. 달러가 뭐 엄청나게 정말 저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도대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자극적으로 어그로인 네, 거죠. 너무 예. 투머치한 거죠, 그거는. 예. 그러면 그걸 보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호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밸런스 있는 썸네일만 시각을 봤을 전달을 때. 해줘야죠. 예. 저도 봤어요. 그러니 그 양발을 구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양발을 구사한다는 거는 그 왼발이 걸리면 왼발로 차고 오른발이 걸리면 오른발로 차야 되는데 오른발 제비는 공이 왼발로 오면 이거 깨금발을 짚고 발 바꿔서 차야 된다고요. 즉 하방이든 상방이든 한쪽만 보는 선수는 어떤 지표, 어떤 뉴스도 자기 쪽으로 끌어맞춘다니까요. 네, 그런 게 좀 저도 조금 낙관론 쪽에 치우친 경향은 있지만 네. 그래서 그 해석의 오류를 범한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보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데이터도 뭐 이 대표님 입맛에 맞는 것만 갖고 오면 뭐 할 말 없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고 있다는 말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날카로우시네요. 아, 그래도 좀 낫다. 화 안 내시네. 우리. 그래서 참 앵그리버드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썸네일을 보고 있으면 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말로 전문가 무슨 시장의 전문가가 됐습니까? 여기 답 없는 여기에. 맞습니다. 그나마 저 친구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나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답 없는 여기지만 그래도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너무 다들 막 무당을 원하니까 너무 편향된 해석 네.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슬쩍 신비롭게 한마디 툭 던지거나 이렇게 뭐 토론방 같은 데 한 줄 이렇게 뭐 있는 듯이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막 추종 세력이 나왔고 그게 사람 얘기였나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동안 우리 또 그 장기물 위주 국채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그러니까 4.02까지인가 지난주에 네. 떨어졌다가 지난주 후반에 4.07인가 6인가로 예. 다시 소폭 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찾아뵀을 때 다시 되돌림은 좀 있을 거다 네, 네. 예,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앵커님 잘 보시면요. 네. 4.23에서 지금 4.0으로 딱 떨어져서 많이 여기서 왔다 떨어졌어요. 갔다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채권 시장이 양호한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채권을 투자할 거니 저 같으면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FOMC 지나고 나서 방향성을 판단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중요한 참고할 만한 네, 네.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핌코가 예. 그 전 세계에서 채권 정말 그렇죠. 기가 예. 막히게 하여튼 시장도 굉장히 미리 잘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리안츠 근무할 때 알리안츠가 핌코를 인수하면서 계열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핌코의 상품을 대한민국에 이제 도입하면서 그때 세일즈를 할 때 제가 그 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여튼 그 그룹 CIO입니다. 다니엘 이바시라는 네. 분이 저분이 지난주 블룸버그 나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핌코에서 불 스티프너 전략을 계속 수행을 했었어요. 워낙 네. 빨리 보니까 네. 돈 많이 벌었겠죠. 불 스티프너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때 우리 설명드렸지만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금리에 배팅을 하겠다는 거였고 장기 금리는 배팅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단기 채권을 많이 샀다고 네, 봐야죠. 돈 많이 벌었겠죠. 많이 벌었겠죠.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불 스티프너의 그러니까 백킹 어웨이 한다는 얘기니까 불 스티프너를 포기하겠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단기 배팅을 좀 줄이고 이제 장기물로 배팅을 하겠다. 아하. 10년물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그 정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핌코가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뭐 절대 핌코 홍보하자는 자는 네, 아닌데 네. 정말 기가 막혀요. 시장을 보는 게 다릅니다. 저 핌코는. 또 그게 있죠. 핑코가 저렇게 얘기하면 다른 채권 트레이더들 중에 야 핑코가 지금 장기물로 간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요. 네, 굉장히 큰 손입니다. 핑코가.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됩니다. 오전에 한 7시 40분쯤에 이제 결정이 됐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글쎄요, 이런 소식에 때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 추가적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3,424. 코스닥도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853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77,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33만 8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3만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만 1,500원이고 기아도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HD현대중공업은 보합권 예상되고 KB금융이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9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1만 2천 원.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캔바이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5만 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4.7%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에도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졌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30만 8,500원. ABL바이오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 삼천당제약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반도체 섹터, 대장주뿐만 아니라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코스닥 쪽까지도 뭔가 좀 온기가 확산될 거다라는 기대가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오죽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서 하이닉스가 오르냐, 하이닉스가 올라서 마이크론이 오르냐 이러고 있을 정도니까. 예. 근데 동시효과는 조금 이렇게 그게 블러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예.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요. 아까 뭐 채권 관련해서는 그 점을 갖다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요거 환율이 지금 그거 합니다. 지금 이 대표님 이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울에서 1388원 20전 마감이었는데 이게 조금 NDF 시장에서 올라오고 현재는 지금 95원대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주말 넘어오면서 나왔던 얘기가 자 우리 보니까 결국 미국과 관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 그렇죠. 갈수록 예. 앞으로도 하나씩 이제 다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문제된 게 3,500억 달러를 당장 지금 현금으로 내놔라 이런 내놔라. 얘기 같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페셜 퍼포스 비클 특수법인 거기다가 3,500억 달러 입금시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카운터 뭐 그걸로 내놓은 게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게 무제한 통화 수합을 제한해 보겠다. 이것도 하나의 카드다. 지금 제한했는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원화 담보로 3,500억 달러가 될지 뭐 몇천억 달러가 될지 그걸 미국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줄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미국이 줄 그러면 마음이 있느냐 아니 없느냐 예, 이 문제겠죠. 예. 한국 원화를 갖다 담보로 쳐주느냐. 근데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 뭐 네. 방송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는 싶진 않지만 예. 그런 게 많이 그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주식이 우리나라도 주식이 세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에 제가 환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US 달러가 예를 들면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예. 유로화 강세, 유로화 대비해서는 약세가 되고 있거든요. 예.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가 분명히 약세 추입니다 지금. 예. 근데 유일하게 원화 대비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예요. 원화 대비. 원화 대비로는 예, 그거 말고 그 옆에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는데, 예. 저 파란색이 유로와 유로 달러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초록색이 내려갈수록 그 저기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들쑥날쑥은 네네, 하지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달러 대비해서는 원화 대비해서는 US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예. 추입니다 지금. 예. 이거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아니 이게 3,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8월달 기준 외환 보유고 보니까 4,163억 달러. 그럼 3,500억 달러면 한 84.5% 네, 규모라고 예. 합니다. 이러면 사실 분명히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그 계속 회자가 되는 게 과장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 일본에 대해서 5,500억 달러를 얘기했고 EU에 대해서 6천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누가 뭐 확인할 것도 없이 일본 5,500억, EU 6천억 달러인데 우리 보고 3,500억 달러라는 얘기는 뭐 비교 안 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GDP 대비로 봐도 이게 뭐라 일본 보다. 대비로 우리나라가 2배예요 지금. 네. 예. 외환 보유고가 일본이 외환 보유고가 한 2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많아야 45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3,500억 달러면 거의 80%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거는 미국도 3,500억 달러를 갖다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는 뭐 저 백악관에서 협상 이후에는 뭐 6천억 달러 이런 얘기도 막 나왔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봐서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거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금 뭐 이게 가능성이 있는 뭐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뭘 하자는 건지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금 양쪽 다. 그 어떤 뭐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뭔가 지금 후폭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됐다라는 거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닌 않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일단 서명도 안 했고 예. 합의한 바도 전혀 없고 그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정해진 바는 없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관세도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내기 싫으면 25% 관세 맞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관세가 25%로 동결되는 게 아니고요.
상호 관세가 25%가 된다는 얘기고 맞아요. 거기에 품목별 관세가 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 반도체 같은 50%. 25%니까 플러스 되면 50%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가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예. 거 50%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70%, 80%가 되는 거예요 관세가. 이거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처럼 아예 우리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때요? 아, 그럼 관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죠. 그러는가요? 그게 네. 슈퍼 301조의 대상이다. 거기에 걸릴 수가 괜히, 있다. 지난주에 괜히 제가- 정부에서 보조금 정책으로 했다가는 다른 품목에도 다 그렇게 붙여버리면 이건 더 큰. 예, 지금 항소법원에서 최종 네. 위법이라고 판결이 되더라도 뭐 123조, 338조 그 중에 제일 무섭다는 슈퍼 301조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모로. 그러네. 왜냐면 이게 그래서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더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너무나도 이제 생각지 못한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허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예, 이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포지션을 조금 줄여놓는다든가 현금 비중을 좀 더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뭐 국장 하고 계신다면 뭐 미장 해외 시장으로 좀 분산을 해놓으신다든가. 이렇게 시장 좋을 때 오히려 좀 수익을 그럼요. 챙겨놓거나. 우리 그 동서공을 막론하고 투자의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Sell high, buy low. 싸졌을 때 사고 문제는 그게 비쌌을 때 언제 팔아라. 하이인지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또 상승세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뭐 뉴욕 증시도 그럼 굉장히 좋고 국내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 챙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의 또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시장 과연 오늘 호가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일단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 상승합니다. 3,407,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849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 올라갑니다. 76,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3% 올라갑니다. 33만 9,500원, 34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0.4%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으로 103만 7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2% 소폭 올라갑니다. 100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는 1.5% 떨어집니다. 지금 22만 원, 그리고 기아가 1.6% 하락 중이고요. KB금융, HD현대중공업 모두 1%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3%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올라갑니다. 12만 500원, 에코프로 2% 강세 5만 100원이고 페트로는 보합이고요. 파마리서치는 떨어집니다. 6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보합권으로 15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4%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30만 6,500원, ABL바이오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HLB 3,000당장 1% 안팎으로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이제 HPSP 7%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39,900원 선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4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 대덕전자도 7% 이상 올라갑니다. 에이펙트도 5% 상승 중이고요. 심텍 10% 급등합니다. 32,150원 선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각각 2%, 3% 강세고요. 제주반도체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9,190원 선이고요. 대덕전자, 네페스아크, 그리고 아이언디바이스, 유니퀘스트 모두 1% 이상 상승 중이고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아요. 뭐 이게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쪽 다 엮여 있는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KC텍도 6% 강세고요. DIT도 5.7% 올라갑니다. 이번에 HBM 쪽을 좀 볼게요. 유니테스트는 뭐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 쪽이죠. 유니테스트 3.5% 상승세, PSK홀딩스도 2% 이상 올라가고 STI, 미래반도체 다 올라갑니다.
MK전자도 올라가고 오늘 로봇주도 볼게요. 로봇주는 이제 로보스타가 16% 급등을 합니다. 36,550원 선이고요.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7% 넘게 올라가고 있고 베노티에날도 6.5% 상승합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도 5% 강세고요. TPC 올라가고 로보로보 13% 급등합니다. 7,270원. 스맥도 2.6% 올라가고요. 또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5% 강세, 하이진 RNM 6% 이상 올라갑니다. TPC 글로벌도 11%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주,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1,32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2억 원, 851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6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0억 원, 12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4원 80전 상승하면서 1,39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확실히 분위기 좋네요, 지금. 반도체. 네. 그러니까요. 예. 예. 야, 그래. 외국인들이 아예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하고 잡아 당기는 것 같고 테마는 그냥 또 로봇으로 옮겨갔네요. 뭐처럼 보니까 네. 그런 상황. 예. 이게 지금 며칠째 오르는 거예요. 이거 사상 최고 경신은 사흘째지만 이거 벌써 열흘 넘은 것 같은데 연속으로 상승이. 코스피요? 네. 네. 그냥 딱 열흘째예요. 계속 양봉 아닙니까? 양봉인데다가 굉장히 가팔라요.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저는 이거 두 가지 가능성인데 이런 식의 기울기에 이런 식의 갭 하면서 올라오는 차트는 첫 번째는 뭐 숏스퀴즈가 났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어느 세력에서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예 작심하고 정해놓은 레벨까지 한번 땡기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는 거는 환율이 지금 다시 1385원대 갔다가 지금 1390원 예. 저점이 갑자기 얘기 안 나지만 예. 환율이 다시 지금 살짝 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수세 또 있을 것이고 환율이 튀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가 싸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지기 전에 환에서도 먹고 주가 상승에서도 먹고 늘 하던 패턴이죠. 아하. 예. 아하.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가 싸진다는 얘기니까 네네. 쌀 때 달러가 비쌀 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더 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오라클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는데 뭐 오라클 실적 발표도 좋게 나온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예, 거지만 AI의 성장세 우리 한 3주 전만 해도 그왜 뭐 AI 버블론, 거품론. 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샘 얼트만이 네, 맞아요. 자기가 뭘 한다고 그 얘기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부 업체의 투자 열기가 좀 과열되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한 거였던 걸로 저는 예, 기억을 버블이 해요. 뭐 한다고 전혀 AI 성장세를 지난주에 오라클 실적 발표로 그냥 다 잠재워버렸죠. 그러게요. 샘 얼트만 빈정상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오픈 AI 창립자인데 이중영 대표께서 지가 뭘 안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뭐 AI는 잘할지 모르지만 아. 그래서 저는 3년 시장을 보고 있었고 저 친구 저보다 한참 어리지 않습니까? 저 친구랑 저나 뭐 다르니까요. 죄송합니다. 좀 건방지게 표현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거 해도 될까요? 이제 다음 주 뵙는데 이번 주에 뭐 어떤 식으로 시장이 그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설령 FMC를 거치는 가운데에 조금 그리고 저는 왠지 금요일 날 BOJ가 자꾸 좀 찜찜한데 하기야 지금 총리가 없는 상태라서 뭐 어떻게- BOJ가 움직이게 하겠습니까만 네, 저도 지금 여기서 조금 어떤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오더라도 뭐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래요. 매수 기회. 이게 뭐 미국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미국 쪽 그럼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금 조금 보수적으로 신중할 보시는 필요가 있다.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가지 않나 하는 예.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우리 얼마를 팔았더라? 지난 한 주만 4조였던가? 우리 개인들. 상당히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거래소만큼은 유가증권 시장만큼은 분명히 갈리거든요. 외국인이 땡기고 있고.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다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네요. 또. 많이 사기 시작해요. 예, 외국인은 약간 규모가 줄었고. 그러니 이렇게 날라가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하방 배팅했던 포지션들은 이 정도 되면 대충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참 쇼스퀴즈 나오고. 쇼스퀴즈 나오고 예 그러니 근데 외국인들이 사준다는 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네. 사준다는 게 좀 의미가 있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거의 이렇게 방향성을 잡죠. 예. 워낙 그 속된 표현으로 굿즈들이 크니까. 네. 네. 거기에 역사적인 예외 현상이 2020년, 21년 코로나 랠리였습니다. 그죠? 네. 그때는 개인들이 이제 워낙 그러니까 경험을 한 것이죠. 저도 그 안에 한번 살짝 좀 좋은 수익을 냈었고요. 그때는 워낙 갑자기 싸졌었으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 미증시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느 쪽이 저가 매수 기회예요? 왜냐하면 AI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계속 상황이라서. 예. 제가 늘 말씀드린 부동산 중소형이 지난주에 뭐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가 예. 단기 바닥을 치고 지금 살짝 상승하는 예. 추이였단 말이죠. 예. 여기 보시면 부동산 중소형주가 지난주 한 주 각각 0.32, 0.25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금리 상승한 덕분에 조금 상승세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 FMC 이제 분명히 저는 베이스 케이스 최소 2차례 정도는 인하할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금리나 기조에는 이제 이런 부동산 쪽으로.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융하고 부동산 중소형 요 세 개 섹터 정도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는 가장 수혜를 받을 섹터들이니까요. 제약 바이오나 이쪽은 하나도 좀 좋게 보시는 게 아닌가 봐요.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 봐요. 워낙 여기는 좀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힘듭니다. 저희가 뭐 아주 어. 기업 단의 분석을 깊이 하진 않는데 예. 이 제약 바이오는 정말 꿈을 먹고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처럼 네. 정말 확실하게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회사가 아니라면 저희는 조금 꿈의 기대에 고객들이고 소중한 자금을 막 그렇게 투자하기는 조금 저희 같은 보수적으로 하는 데는 네.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른바 서학개미들 가운데 보면은 진짜 공부들 많이 하시는구나 싶은 게 제가 처음 듣는 회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보니 진짜 공부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레딧도 들어가시고 뭐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 우리 생각에 그냥 AI 관련주 무슨 빅테크 시총 한 1, 20위 안에 거 우리가 누가 들어도 알만한 뭐 양자 컴퓨팅이니 뭐니 이런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는 종목 개수가 예. 4,800개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한 3,000개 조금 덜 될 거야 2,800개 정도. 네네네. 4,800개 중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 말고 네. 주로 다루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 그러니까. 200개도 안 될 거면 예, 한 예, 50개 예. 되나요? 네. 그거 빼고 4,750개 중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주가 1불짜리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어. 그러니까 지난주 가끔 제가 봅니다. 그런 종목 잘 안 보는데 네. 가끔 보면 막 하루에 막 350%, 500%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렇더라고요. 1, 2불짜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뭐 50센트 빠지고 떨어진 게 쉽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 좀 손을 대시는데 저는 조금 신중하시라는 권고를 드리곤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